스마트온에어 백년가게를 찾아온 윤셀입니다. 각종 명절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 바로 떡이죠. 떡은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찾아온 오늘의 백년가게, 서울 금천구 은행나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로 4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떡집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대표님 소개 및 궁중떡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대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군주떡집 대표 이재임입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떡집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암만 해도 엄마 때부터 해서 어렸을 때부터 떡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물려받게 되더라고요. 좋은 태주를 타고났죠. 어머니가 그러면 원래 떡집을 네, 하시다가 하셨어요. 예. 이제 자연스럽게 옆에서 보시고 예. 배우다가 이제 예, 떡집을 물려받게 하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벌써 40년 됐으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가게 일이라는 게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학교 다니면서도 일손을 돕다 보니까 그게 제 천직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럼 처음부터 아예 부모님 옆에서 네네. 떡 만드는 것부터 도와주셨던 네, 그쵸. 거예요? 네. 약간 좀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없을까요? 손님들이 저 어렸을 때부터 봐오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학생인 줄 아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정말요? 네. 맞아요. 정말 어려 보이세요. 네. 그렇진 않은데. 그러면 우리 궁중떡집에서 약간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떡이 있어요? 모든 떡이 대체로 다 고르게 인기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손평 종류나 찰떡 종류가 가장 많이 인기가 많아서 1년 내내 주문을 가장 많이 해가시는 편이에요. 찰떡이라는 게 저한테 좀 생소하거든요. 찹쌀로 만든 떡인데 보통 찰시루나 모둠찰떡, 통파 완두배기, 호박찰떡이나 흑임자 구름떡 같은 고급 떡 라인인데요. 요즘은 양보다 질로 많이 드시니까 그런 쪽을 많이 선호하시긴 하더라고요. 송편은 그러면 명절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는데도 저희는 1년 내내 송편 많이 찾으세요. 송편 같은 경우는 깨송편이 많이 인기긴 한데요. 깨도 직접 볶아서 넣으니까 확연히 맛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셔서 사계절 내내 많이 선호하세요, 손님들이. 사실 제가 내일 생일이거든요, 대표님. 이렇게 생일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생일에 좀 맞춤 떡이라면 어떤 떡이 있어요? 보통 어르신들한테는 찰시루를 많이 대접을 해요. 우리 정통적으로 어렸을 때 수수팥단지를 애들이 10살 때까지 먹듯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찰시루를 해서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많이 대접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전통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떡케이크. 이걸 많이 해가죠. 떡케이크도 그러면요. 요즘은 시대에 발맞춰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아까 그 찰시루 말씀해 주셨는데 떡마다 그러면은 각각 담겨져 있는 의미도 있나요? 그렇죠. 왜 송편 같은 경우는 우리 추석날 먹고 떡국 같은 경우에는 설날에 먹듯이 찰시루 같은 경우는 생일 때 많이 먹고 이사나 고사 때 많이 한 이유가 빨간 팥이 악기를 쫓아내주고 나쁜 기운을 몰아준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지방 특색마다 올리는 제사떡이 틀려요, 또.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백설기를 또 제사떡으로 올리신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지방에 어느 지방은 메시루 떡으로 올리시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올리는 제사떡은 그냥 찰편이거든요. 대중적인 거. 근데 지방마다 틀리고 또 집안마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정말 떡에도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떡이 있거든요. 네. 아까 대표님 그 매대에서 봤는데 네. 무지개떡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네. 저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견우직력 때 칠성날 하기 때문에 그 의미로 무지개를 많이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무지개떡에 칠성날이 잘 나가는 네, 거예요. 네. 또 새로운 것도 알게 되네요. 네.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항상 구매를 하면은 떡이 많이 남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먹지 못해서 저는 바로 버리는데
보관할 수 있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떡은 당일날 먹은 떡이 솔직히 제일 맛있긴 해요. 네. 근데 남은 떡을 보관하려면 소포장해서 냉동 보관을 하시는데, 이게 맵쌀 같은 경우는 그냥 녹여서 드셔도 괜찮다는 분도 계시는데, 제일 맛있게 먹는 건 다시 쪄 드시는 거. 그게 맛있고요. 렌즈에 살짝 돌리는 것도 팁이긴 한데 쪄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찰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소포장해서 냉동 보관했다가 꺼내서 1시간만 녹여서 다시 먹으면 그 상태 그대로예요. 아, 그 상태 그대로 네, 드셨어요? 그래서 제일 편해요, 찰떡이. 그래서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하는데 쫀득하게 드시기 참 좋아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백설기 냉동 보관했다가 꺼내가지고 다시 쪄서 먹으면 그때 막 그대로 네, 그렇죠.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 비슷하게 네, 네, 하는 건가요? 네. 아, 그럼 앞으로는 이제 냉동실로 소포장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품질 좋은 국내산 재료만 고집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수입쌀 쌀을 쓰거나 아니면 몇 년 지난 쌀을 바로 도정해서 쓰면 괜찮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면서 권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가격별이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서 한 번씩 샘플을 갖다가 떡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말씀대로 당일에 먹을 떡은 별 차이를 잘 못 느낄 때가 많은데, 이걸 두고 다음날 먹으면 확연히 이 수입쌀이나 오래된 쌀은 맛이 틀려요. 그리고 당일에 먹을 때도 저희가 먹어보면 떡의 감칠맛이나 식감이 확연히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먹어봐서 틀린 걸 알기 때문에 도저히 수입쌀이나 오래된 도정된 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내산 그 일반미로만 좋은 쌀로, 햅쌀로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저희 입맛에 벌써 아는데 어떻게 그걸 손님들한테 팔 수 있겠어요? 아, 역시 아무래도 저희 대표님께서 워낙에 양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국내산 재료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떡을 제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재료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로 해도 재료가 안 좋으면 그 맛이 안 나오거든요. 떡도 그렇지만 저희는 밤도 생육 직접 까서 하고 대추도 까서 하고 뭐 이렇게 손수 준비한 재료들로 해야만 제가 마음이 놓고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재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재료비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거 감수하고 하면 그만큼 떡 맛이 좋거든요. 기술은 차후 문제더라고요. 기술은 차후 문제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술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시간이 축적된 노하우들이 저희도 남아있긴 한데 그 노하우들이 나쁜 재료로 하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네. 그럼 노하우를 살짝만 공개를 안 돼요. 아, 그건 절대 안 되는 안 해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게 오랜 기간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오랜 전통만큼 단골 손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재미있는 일화 있을까요? 재미는 일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렸을 때부터 엄마 떡집 하면서부터 도와주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거의 한 40년 축적되다 보니까 처음 오신 손님이 시집 오면서 신행떡을 해가셨대요. 근데 그분 따님이 또 와서 신행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 그분 따님이 또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 돌베길 떡을 하는데 그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걔네들이 또 와가지고 떡 먹는다고 혼자 와서 떡을 많이 사가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가족 같기도 해요. 예, 대를 이어서 보니까. 대를 이고 또 대를 네. 이어서 계속 방문을 하는 네, 거네요. 그쵸. 와, 정말 엄청나게 떡이 맛있나 봐요. 대표님 이렇게 40년 이상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떡집의 특수성은 지금 저희가 비대면이 아니라 면대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밝고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 고객도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같이 나쁘게 얘기를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면을 익히고 서로 눈웃음 치고 그게 맞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하시면 고객이 그 기분 좋았던 기분 때문에 다음에 또 와서 구입하실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떡도 맛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친절해서 좋았어 그러면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친절이 답입니다. 친절이 답이라고 네. 해주셨는데 사실 떡이라고 하면 좀 옛날 느낌, 옛날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좀 떡을 많이 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젊은 층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 편하게 먹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소포장으로 젊은 층들 먹을 수 있게 개별 포장, 소포장을 가던가 젊은 층들이 케이크 먹을 때 좀 더 떡도 먹을 수 있게 떡 케이크를 개발을 하던가 식사대용 떡들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좀 더 먹기 편하게. 근데 이게 떡들이 새로운 떡들이 아니에요. 그 떡들이 다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 떡들을 포장만 조금 달리하거나 먹기 편한 좀 방법을 강구해서 내놓은 떡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떡들이 젊은 층 때 호응이 좋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떡집을 운영하면서 사실 뭐 매일 좋으면 좋겠지만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그 힘든 순간과 극복했던 방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힘든 순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오래돼서 IMF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경제 위기에다가 이제는 코로나 시국까지 이게 아무래도 매출하고 연계가 되니까 좀 많이 어려울 때도 있긴 한데 제일 저기 한 게 단골 손님들이 많으셔서 어려운 시국에도 찾아주셔서 저희를 이겨내게 하는 큰 보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도 주변 분들의 도움과 그리고 손님들의 정말 끊임없이 찾아주는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늘 이겨냈죠.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버티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보람찼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 떡을 해가시고 꼭 나중에 전화로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정말 잘 먹었다고 떡 맛있었다고 그리고 방문하시거나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거나 과일이라도 하나 주시거나 저 떡집 하는데 케이크나 빵 사다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집에서 만들었다고 작게 부침개라도 부쳐주시고 정말 자주나 요즘 아주 가끔 떡 잘 먹었다고 팁도 받아요. 정말요? 예, 팁도? 예. 우와. 예, 근데 그게 무슨 물질적인 걸 받아서나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들이 늘 고맙고 저희가 정말 노력했던 게 보답받는 느낌이라 늘 그거에 대한 그 보답을 느끼죠.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또 보답으로 마음을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떡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대표님, 우리 궁중떡집이 100년 가게에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저도 처음 100년 가게 선정을 됐을 때 이게 크게 뭐 변화가 있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우리가 뭐 다른 저기가 없이 그냥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저희가 오래된 떡집이라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이 떡집 맛있대, 여기 좋아,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100년 가게 선정된 뒤로는 어떻게 손님들이 아신지 여기가 100년 가게 된 곳이야. 여기 그래서 역시 여기가 떡집이 맛있어. 그래서 저희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거 보면서 100년 가게가 나름 틀리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어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대표님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책임감이 더 강해지니까 브랜드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해요. 이게 어려운 점이 시대가 변하면서 떡도 유행을 타서 변하기도 하고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파시고 하니까 이게 경쟁 업체들이 다양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그 경쟁 업체들 따라가다 보면 또 떡맛도 변하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도 늘 고민을 하긴 해요. 최종 목표는 늘 오래 살아남는 존버입니다. 오래 살아남는 존버. 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시대에 맞춰서 그거에 좀 변화도 주는데 정통도 고소를 해야만 이게 저희의 아이덴티티가 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 숙제 저희 대표님이 현명하게 잘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한테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지금이 늘 어렵다고 하는데 IMF 때도 그때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위기 몇 번 올 때도 그때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이 또 제일 어렵네요. 근데
손님들이나 저희가 하던 데 노력을 그대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겨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해요. 답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이팅! 네,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떡집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떡에 담겨 있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떡맛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궁중떡집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저희 궁중떡집 많이 사랑해주세요.